사람은 누구나 보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실력, 마음속 상처까지 누군가 알아봐 주길,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인정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 묘합니다. 많이 드러낼수록 사람들은 가볍게 보고, 많이 감출수록 오히려 그 사람을 궁금해합니다. 정약용은 이 역설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깊은 사람은 입이 닫히고 얕은 사람은 말이 먼저 나온다. 그는 세상에서 귀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가지를 감추고 두 가지를 버리고 한 가지를 말하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도 사람의 중심이 된다. 오늘은 그 6가지의 지혜를 정약용의 철학으로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정약용이 말한 3가지 감춰야 할 것의 첫 번째는 바로 감정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칼날과 같아 한 번 드러나면 나를 베고 남을 다친다. 사람은 기분이 앞서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분노를 드러내면 상대는 반격하고 서운함을 내보이면 관계는 얕아집니다. 감정은 인간관계의 불씨입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화를 밖으로 내는 자는 이를 잃고 화를 안으로 다스리는 자는 사람을 얻는다. 감정을 감추는 건 위선이 아닙니다. 그건 품격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감춰야 할 것은 지식입니다. 세상엔 똑똑한 사람보다 똑똑한 척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지식은 드러낼수록 얕아지고 감추어야 깊어진다. 자신의 아는 것을 뽐내는 순간 그건 지혜가 아니라 교만이 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모르는 척 듣는 법을 압니다. 그 침묵이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지식을 감춘다는 건 지식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이 사람 위에 서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보다 눈빛으로 이해하는 자, 그가 스승이다. 세 번째로 감춰야 할 것은 공로, 즉 내가 한 일입니다. 우린 누구나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건 내가 했지, 내 덕분이지. 하지만 정약용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공을 드러내면 시기가 따르고 공을 감추면 존경이 따른다. 당시 그는 수많은 학문적 업적을 세웠지만 그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늘 백성의 덕이라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할수록 인연이 약해지고 감출수록 인연이 단단해집니다. 이 3가지 감정, 지식, 공로, 이걸 감출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절반의 품격을 갖춘 셈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무게는 감춘 것의 양으로 결정된다. 즉, 감출수록 무겁다. 그 무게가 바로 신뢰가 됩니다. 정약용은 3가지를 감추는 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건 품격을 쌓는 단계일 뿐, 사람이 되는 길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길의 핵심이 바로 2가지를 버려라. 그가 말한 버림은 포기나 체념이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을 가볍게 하는 선택, 즉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 결단입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감추는 사람은 현명하고 버리는 사람은 자유롭다. 첫째로 버려야 할 것은 자기 자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남의 눈에 가볍고 스스로 낮추는 자는 남의 마음에 남는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글을 남에게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그의 명성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면 늘 손사래를 쳤습니다. 글은 세상을 이롭게 하라고 쓰는 것이지 이름을 얻으려 쓰는 게 아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은 결국 타인의 인정을 먹고 사는 마음입니다. 그 인정을 놓는 순간 비로소 진짜 자유가 옵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자만을 마음의 잡초라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자만은 작은 성공을 망치고 겸손은 큰 복을 부른다. 작은 자랑 하나가 사람들의 신뢰를 깎고 겸손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빛을 조금 줄이고 남의 빛을 조금 비추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둘째로 버려야 할 것은 원망입니다. 정약용의 삶은 원망할 일이 넘쳐났습니다. 억울한 모함으로 귀양을 갖고 벼슬길은 끊겼으며 많은 제자들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망은 나를 갉아먹고 용서는 나를 살린다. 원망이란 마음속 독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서서히 태워버리는 불입니다. 정약용은 그 불을 끄기 위해 자기 삶의 중심을 남에서 나로 옮겼습니다. 세상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는 동안 나는 나의 복을 잃는다. 그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찌 참고 계십니까? 정약용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내가 화를 내면 그가 이기고 내가 참으면 내가 이긴다. 그는 그 한마디로 마음의 자유를 완성했습니다. 이 두 가지, 자기 자랑을 버리고 원망을 버리라. 이 두 가지를 버린 사람은 비로소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세상은 나를 다시 바라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세상은 떠드는 사람을 잊고 묵묵한 사람을 기억한다. 묵묵함은 버림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불필요한 말, 불필요한 감정, 불필요한 경쟁을 버릴수록 그 사람은 단단해집니다. 정약용이 말한 마지막 한 가지, 이것만은 반드시 말하라. 그건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그의 평생 철학이자 인간의 품격을 결정짓는 마지막 언어였습니다. 그가 말한 단 하나의 말, 그건 바로 진심입니다. 말이 많으면 뜻이 흐려지고 거짓이 섞이면 마음이 죽는다. 오직 진심만이 사람의 마음을 살린다. 정약용은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일었습니다. 그는 벼슬길의 모함 속에서 사람들의 두 얼굴을 보았고 유배지에서 인간의 냉정함과 허망함을 체험했습니다. 그가 그 긴 세월 끝에 도달한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진심만이 통한다. 그 진심이란 거칠고 감정적인 솔직함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헤아린 따뜻한 정직함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혀는 세상을 속일 수 있으나 눈빛은 마음을 감춘다. 진심이란 말보다 눈빛에 있다는 뜻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이 맑고 곧다면 상대는 그 기운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입으로 진실을 말하려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심을 말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엔 말은 요란하지만 마음이 비어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이 적지만 묵묵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그 차이를 진심이 있느냐 없느냐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심은 화려하지 않으나 한 번 닿으면 오래 남는다. 그 한 문장이 바로 사람을 귀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누가 자신을 이용하려 하는지, 누가 진심으로 대하는지를. 말은 금세 잊히지만 진심은 오래 남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비유를 썼습니다. 진심은 물과 같아서 천천히 스며들어 바위를 적신다. 조급한 설득보다 조용한 진심이 결국 마음을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진심은 어떻게 전해질까요? 정약용은 세 가지 원칙을 남겼습니다. 첫째, 탓하지 말고 말하라.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그의 처지를 이해하는 말로 시작하라. 둘째, 짧게 말하라. 긴 말은 변명으로 들린다. 짧은 말 속에 마음을 담아라. 셋째, 이익이 아닌 진리를 말하라. 상대에게 유리한 말이 아니라 진실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린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귀는 달콤한 말에 기울지만 마음은 진심에 기운다.
세상은 요란한 말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진심에 오래 머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릴 때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표정과 마음의 향기가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정약용이 말한 진심의 힘입니다. 진심을 말하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에 안전한 자리를 만듭니다. 그 자리를 신뢰라 부릅니다. 그리고 신뢰가 쌓이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 귀한 사람이 됩니다. 정약용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심은 무기이자 피난처다. 진심이 있는 자는 어디서든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결국 세 가지를 감추고 두 가지를 버리고 마지막으로 단 하나를 말하는 사람. 그는 세상 어디서든 귀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침묵은 지혜로 채워지고 그의 말은 진심으로 빛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물과 기름에 비유했습니다. 섞이되 흐트러지지 않고 닿되 흡수되지 않는 관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하지만 더불어 휘둘려선 안 된다. 그 말 속에는 그가 평생 고민한 인간관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세 가지를 감추고 두 가지를 버리고 한 가지를 말하는 사람만이 이 물과 기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감추는 사람은 흐름을 아는 사람, 버리는 사람은 자유를 아는 사람, 그리고 진심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의 길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가장 큰 함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가까워질수록 경계가 흐려지고 경계가 흐려지면 마음이 흐트러진다. 우리는 누군가와 가까워질수록 나의 속내를 더 많이 보여주고 감정을 더 쉽게 내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관계는 쉽게 어긋납니다. 정약용은 이때 감춤의 미덕을 가르쳤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은 절제하고 멀리 있는 사람일수록 얘는 지켜라. 그건 냉정함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온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가 평생 곁에 두었던 제자 중 유독 마음을 많이 쓴 이가 있었습니다. 학문적 재능이 뛰어나지만 자주 사람들과 부딪히는 성격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제자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겨도 입을 다물 줄 알아야 한다. 옳음이 말이 되면 다툼이 되고 옳음이 침묵이 되면 존경이 된다. 이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회사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내가 옳다고 고집할수록 사람들은 멀어집니다. 반대로 내가 잠시 물러서면 그 여백 안에서 신뢰가 자랍니다. 감춤은 결국 공간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관계는 숨을 쉽니다. 정약용은 또 인간관계의 다른 함정으로 비교를 꼽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과 나를 견주는 순간 나는 나를 잃는다. 비교는 원망을 낳고 원망은 관계를 흐립니다. 그래서 그는 버림의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즉, 자랑과 원망을 버려야 사람 사이가 맑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려 애쓸수록 타인에게서 인정받지 못하고 스스로를 낮출수록 오히려 타인이 다가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을 덜하는 사람 옆에는 오래 머물고 싶어진다. 그건 단지 조용해서가 아니라 그 조용함 속에 안정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감정은 감추어야 관계가 산다. 자랑은 버려야 신뢰가 남는다. 진심은 드러내야 인연이 깊어진다. 이 세 줄의 질서가 바로 그의 인간관계론의 핵심입니다. 감추는 건 가식이 아니라 절제, 버리는 건 손해가 아니라 성숙, 그리고 진심을 말하는 건 용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사람은 어디서든 귀하게 대접받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깊은 사람은 흘러도 흐르지 않고 얕은 사람은 고여도 탁하다. 깊은 사람은 세상 속을 살되 세상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의 감정은 감춰져 있고
그의 마음은 비워져 있으며 그의 말은 진심만 남습니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런 사람 곁을 가장 오래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감춘다는 건 무겁게 사는 법이고, 버린다는 건 가볍게 사는 법이며, 진심을 말한다는 건 바르게 사는 법입니다. 정약용이 그 세 가지를 한 줄로 요약해 남긴 말이 있습니다. 감춤은 무게를 주고, 버림은 여백을 주며, 진심은 향기를 준다. 그렇다면 이 감춤 버림 진심의 철학이 우리의 삶의 품격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정약용은 사람의 가치를 지식이나 지위가 아니라 태도로 판단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귀천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의 모양에서 드러난다. 이 한 문장이 그가 평생 전하고자 했던 핵심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귀한 사람이란 돈이 많거나 학식이 많은 이가 아니라 품격이 자연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세상을 오래 관찰했습니다. 벼슬아치, 학자, 백성, 제자, 상인. 그들 사이를 보며 그는 한 가지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품격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다. 그 느껴지는 힘이 바로 감추고 버리고 진심을 남긴 자에게서 나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귀하게 되는 것은 남을 다루는 말이 부드럽고 자신을 다루는 마음이 단단하기 때문이다. 말이 부드럽다는 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심을 담되 상대의 자존심을 다치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단단하다는 건 화를 억누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판단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약용은 이 두 가지를 덕의 균형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말이 너무 강하면 사람을 잃고 마음이 너무 약하면 나를 잃는다. 이 균형을 잡는 법이 바로 감추고 버리고 진심을 남기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감정을 감추니 말이 부드러워지고 자랑과 원망을 버리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진심만 말하니 사람이 모입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어디서든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 곁에 있고 싶으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편안한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귀한 사람은 결국 편안한 사람이다. 귀한 사람은 긴장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 눈빛이 주변을 따뜻하게 감쌉니다. 그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감정이 잘 다스려진 결과입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세상 어디서도 당당하다. 그는 자신이 귀양지에서 비천한 신분으로 지내면서도 결코 자신을 비굴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글은 언제나 평정했고 그의 태도는 품격이 있었습니다. 그 품격은 세상 사람들조차 꺾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낮춰도 내가 나를 낮추지 않으면 그 낮춤은 이내 사라진다. 이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가장 현실적인 철학입니다. 타인의 평가나 무례 앞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사람, 그가 귀한 사람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귀한 사람의 세 가지 징표는 이렇습니다. 고요한 마음 감정을 다스릴 줄 안다. 비운 마음 불필요한 욕심을 버린다. 따뜻한 말 진심으로 사람을 대한다. 이 세 가지는 누구에게나 닿을 수 있는 덕목이지만 끝까지 지키는 이는 드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한순간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한순간의 말로 무너진다. 품격은 매일의 태도로 쌓이지만 거친 말 한마디, 얕은 행동 하나가 그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을 배우라 했고 말의 무게를 아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감춘다는 건 내 안에 불필요한 소음을 잠재우는 일이고 버린다는 건
마음의 짐을 비워내는 일이며 진심을 말한다는 건 그 고요한 마음에서 꺼내는 한 줄의 생명 같은 언어입니다. 그 세 가지가 합쳐질 때 그 사람은 누가 봐도 품격 있고 귀한 존재로 남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람은 배운 만큼 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스린 만큼 귀해진다. 그 다스림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언제나 나 자신이었습니다. 정약용의 철학은 말보다 행동에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무겁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르치기보다 보여줬습니다. 그의 제자와 가족들은 말했습니다. 스승은 꾸짖지 않으셨다. 하지만 그 침묵 앞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었다. 그의 유배 시절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는 18해 동안 고향을 떠나 낯선 남도의 산중에 머물렀습니다. 벼슬을 잃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친구마저 멀리했습니다. 누구라도 세상을 원망할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밭을 일구고 가난한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밤에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이 바로 목민심서, 경세유표였습니다. 그의 침묵 속에서 나온 글들이 결국 조선의 백성을 살렸습니다. 정약용의 제자 중 한 명이 이렇게 썼습니다. 스승은 세상을 떠났으나 그 침묵은 여전히 나라를 움직인다. 그는 이런 사람을 귀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귀한 사람은 말이 아니라 그 행실로 자신을 증명한다. 그에게 귀함은 장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누군가 부당하게 비난해도 그는 단 한 줄의 반박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더 깊은 공부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없이 자신을 보여줍니다. 정약용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믿음을 따라 움직인다. 그 믿음은 오랜 일관성에서 생깁니다. 한결같은 태도, 한결같은 마음, 그게 바로 품격의 근본입니다. 정약용은 자신을 낮추는 법을 잘 알았습니다. 그가 권세를 가졌을 때도 가난한 백성을 대할 땐 늘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말은 낮아야 하고 힘이 클수록 마음은 작아야 한다. 그 태도 하나가 그를 선비 중의 선비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도 수많은 백성이 그의 묘 앞에 찾아와 절을 했습니다. 그건 권력에 대한 예가 아니라 품격에 대한 예였습니다. 정약용의 행동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조용한 일관성. 그는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일어나 글을 썼습니다. 이 컨시스턴시, 꾸준함이 사람의 신뢰를 쌓았습니다. 둘째, 남을 탓하지 않음. 그는 실수를 인정할 줄 알았고 남의 허물을 덮을 줄 알았습니다. 그 덮음이 사람을 품게 했습니다. 셋째, 감정을 다스리는 품위. 그는 화가 날 때일수록 더 고요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상대의 부끄러움을 불러왔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진 모습, 그게 바로 귀한 사람의 실천적 모양입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남긴 말 중 오늘까지도 전해지는 문장이 있습니다. 너의 말은 적게 하고 너의 행동은 깊게 하라. 세상은 결국 말보다 행실을 따른다. 그는 귀한 사람이란 결국 말을 아끼는 사람이라 정의했습니다. 말이 줄면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지면 행동이 곱고 행동이 곱게 쌓이면 신뢰가 남습니다. 그 신뢰는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단단하게 세워줍니다. 오늘의 세상은 너무 빠르고 요란합니다. 모두가 자신을 드러내려 애씁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 속에서도 묵묵히,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살았습니다. 그의 존재는 외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게 바로 감추고 버리고
진심을 남긴 사람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남겼습니다. 말로 남은 이는 바람과 같고 행실로 남은 이는 땅과 같다. 땅은 조용하지만 모든 생명을 품습니다. 그가 말한 귀한 사람은 바로 그런 땅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약용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은 그가 평생을 살아내며 얻은 사람의 완성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이 귀하게 되는 것은 많이 배워서가 아니요 덜 말하고 덜 원망하고 덜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감추고 버리고 진심을 남기는 그의 모든 사유를 한 줄로 요약합니다. 정약용의 눈에는 사람의 귀함이란 화려한 외모나 높은 자리가 아니라 마음의 고요함과 절제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잔잔한 자는 어디서나 귀하게 대접받는다. 귀함은 세상이 주는 칭호가 아닙니다. 그건 나를 다스린 결과로 생겨나는 내면의 빛입니다. 그 빛은 말이 없어도 느껴집니다. 그 빛은 자랑하지 않아도 번집니다. 세상을 오래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의 진가는 말보다 머무는 기운에서 느껴진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말이 많지만 금세 사라지고 어떤 사람은 조용하지만 오래 기억됩니다. 그 차이는 깊이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절제에서 시작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깊은 우물은 소리가 없고 깊은 사람은 말이 없다. 그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감추면 신중해지고 버리면 자유로워지고 진심을 말하면 사람을 얻는다. 이 세 가지의 조화가 그가 말한 인간의 완성입니다. 그가 말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처럼 말하지 말고 나처럼 살라. 그 말은 지금도 생생히 울립니다. 진짜 철학은 입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모든 빛이 피어났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귀한 사람의 마지막 조건은 세상과의 싸움을 끝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과 다투지 말라. 이기려 하면 시끄럽고 물러서면 평안하다. 그 물러섬은 패배가 아니라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감정을 감추는 힘, 자랑과 원망을 버리는 용기, 진심을 말하는 품격.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사람은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세상을 떠나며 자식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벼슬은 바람 같고 이름은 구름과 같으니 마음만 바르게 가져라. 그는 세상의 영예를 다 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그를 진정한 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길의 의미를 압니다. 감정과 허세, 원망을 감추고 버릴 때 비로소 마음이 비워집니다. 그 비운 자리에서만 진심이 피어납니다. 그 진심이 있는 사람은 어디서나 존중받고 누구에게나 편안함을 줍니다. 그게 바로 어딜 가도 귀한 사람의 징표입니다. 정약용의 마지막 철학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감추면 지혜가 생기고 버리면 자유가 생기고 진심을 말하면 인연이 남는다. 이 세 가지가 곧 사람의 품격입니다. 그 품격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사람이 귀하게 되는 길은 멀지 않다. 다만 덜 말하고 덜 원망하고 덜 드러내라. 그러면 세상이 너를 먼저 알아본다. 그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공감 가는 조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